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애매하게 눌렸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눌려서 끝났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고 90포인트를 회복한 것, 그리고 골드가 오버슈팅을 마치고 다시 1900달러 안으로 들어온 것 정도가 마켓 무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수를 추세 추종하여 매매하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 받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막판에 선물이 종가 고가로 끝나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선물을 425.25에서 엄청나게 받치면서 양옵션 변동성을 죽였죠. 사실 저런 흐름이라면 다시 427포인트 이상으로 한 번쯤은 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10시 40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장 갈피를 잡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현 선물 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 초반 2시간 동안은 기관들이 적극적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를 한 것인데요. 베이시스 관계없이 기관들이 현물시장에서 롱을 쏴서 나온 현상으로 봅니다. 외국인들도 처음 30분 동안은 현물시장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9시 30분부터는 기관이 현물 매수에 동참해서 시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선물시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성 플레이어가 없었지만 현물시장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0시 40분부터 선물 425.25가 깨지면서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롱 플레이어들이 스탑을 치고 숏에 물린 쪽에서도 손절을 하고 나온 것을 보는데요. 어제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숏에 한 2,500억 이상 물렸던 것을 일부 청산하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어제도 추가 상승을 했지만 중국 증시는 화요일에 지나치는 급등을 보이면서 어제는 좀 쉬었죠. 근데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10시 40분부터 현 선물 모두 상승폭을 줄이면서 그 뒤로 아주 재미없는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중 추세가 발생했다 싶어서 쫓아가면 뒤집어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30분까지 애매하게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에서 1포인트가량 상승했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애매한 가격으로 끝난 것이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일 시장 변동성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지수를 살살 밀어냈다가 반등시키면서 양 옵션을 다이어트 시켰지만 아직 잔존 기간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 거래일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굳이 간다면 위로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추세 상승보다는 상승을 해도 비추세 상승과 같이 따라가기가 힘든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수가 또 약한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 특히 나스닥이 제법 강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갭 상승으로 출발한 것을 약하게 미룬 정도, 이 정도지 적극적인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증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지만 통화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부터 유로화가 아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미국 본장 시작 후에 40디가량 밀렸고 또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롱스탑이 나오면서 추가로 하락을 해서 1.22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를 회복해서 마감했는데요. 마냥 유로화의 강세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가 이 월말에 갈수록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어제 스탑 날리기를 정말 잘했죠. 미국 국채는 사실상 가만히 있었지만 유로존 국채들은 어제 또 올랐어요. 독일 신용물은 다시 마이너스 0.203%까지 밀렸는데 올랐는데 제가 매도를 들어갔던 자리가 마이너스 0.225선이라 어제 롱스탑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제법 스트레스를 받을 뻔했습니다. 유럽 국채의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자들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올해 초 그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 등으로 미국 10년물이 박살나면서 그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로존 이 코로나 이슈도 뭐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또 유로존도 테이퍼 해야지 하는 압력으로 채권 시장이 좀 밀리긴 했는데 미국 10년물이 바닥 찍고 올라와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채 숏에 대한 논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 국채들도 이제 숏 포지셔너들이 야, 이거 우리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거듭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벤트가 나온다 해도 유로존은 6월에 ECB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ECB 전에 계속 그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그 ECB에 대해서 압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에 테이퍼링 할 거냐 말 거냐 결론 내려라, 야,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5월이 갈수록, 마감이 갈수록 안 빠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 일단 5월은 걷어내자, 응? 그리고 6월에 다시 잡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CB 관계자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유로존 경제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 회복세 보이고 있다. 그런데 테이퍼링 같은 거 생각도 없다. 응? PPP 축소 이런 거 할 생각 없다. 뭐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를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뭐 계속 숏을 유지하잖아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마이클 버리가 그 스트레스 받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응? 마이클 버리는 아무리 봐도 야, 응? 이거 그 미국 주택 시장 거품이고 이거 망가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 시장은 오르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투자 논리랑 시장 상황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일단은 늘 시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축소하거나 꺾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비추세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원래 비추세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매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비추세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커머디티 보면 구리는 바닥에서 도치가 이틀째 나왔고요. 농산물들이 추가로 하락을 했다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법 큰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이 농산물들은 월말 월초에 급등락이 나온 경향이 있어서 저는 웬만해서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사볼만 하다고 들어갔다가 마지막 결정타를 맞아버리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죠. 골드는 유럽 세션에서 1915달러까지 갔었는데 코맥스 세션 마감 때 급락을 해서 1900달러를 깨서 끝냈습니다. 이 골드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것은 의미 있는 흐름이죠. 네, 월말 앞두고 그냥 스퀴즈가 나와서 1915달러를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880달러까지는 쉽게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외의 기름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서 66달러권에서 움직이면서 프리미엄을 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어제 미국 세션에선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그냥 장중 조정을 줬다가 다시 보합으로 마감한 그냥 의미 없는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장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저 그냥 변동성 하락을 위해서 양쪽으로 눌러놨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변동성 하락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지수는 기간 조정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S&P와 나스닥이 재미없는 흐름을 보인 것과는 달리 러셀은 오늘 깔끔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끝냈죠. 러셀이 오른 것은 그 전날 시장이 위로 달리려고 했던 것을 인위적으로 종가 저가로 까 내려가면서 누른 것에 대한 그 반발 매수가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왔었고, 본장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깔끔하게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계단식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키 맞추기 구간으로 보지 러셀이 좋아서 롱이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5월이 거래일이 지금 이틀 남은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어제와 같이 개별 종목이 약진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 많이 올라온 AMC 엔터테인먼트 오늘 또 19.2% 추가 상승하면서 올해 초에 기록한 저점 대비 10배의 상승을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잡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 빅테크의 상승률은 그닥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 같고, 이렇게 변동성은 줄어드는데 개별 종목이 날뛰는 거는
글로벌 공통현상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원유 재고 발표 있었는데 재고는 계속 감소한 것으로 발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이틀간 강력하게 상승한 거 3% 3% 거의 7%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익 실현도 아니고 그냥 됐다. 계속 66달러에서 기다리자. 뭐 이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브렌트 기준으로 70달러 이상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달러, 그러니까 브렌트 기준으로 70달러가 대충 그 텍사스 기준으로 67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기름 강세 콜옵션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감소해서 지금 미국은 빅스가 이제 17포인트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기록한 빅스 저점이 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빅스 선물은 아직은 19.75포인트지만 현물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추가로 하락을 하려면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좀 짜증나는 흐름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지금 월말이고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아직은 그에 비하면 변동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변동성 하락이 더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장중에 감소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대충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중에 제법 큰 추세가 초반에 발생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래 시간 동안 추세를 다 눌러갖고 변동성을 죽이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어제처럼 시장이 거의 멈춘 듯 할 정도로 의미 없는 거래를 보이면서 잠깐 올랐다가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을 죽이는 것,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한국의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또는 종가에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초반에 과하게 빠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변동성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버리면서 변동성이 먼저 들어들면 이건 매매를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로벌 변동성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 하락은 이어질 것 같은데 오전장에 프리미엄 빠질 분량을 미리 다 빼버린다 그러면 변동성 매도를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 종일 고생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개별 종목 단기 매매를 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매매를 쉬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2달 이상 쉬었어요. 그래서 6월에는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이익이 기대값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을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두 가지 꼽아볼 거예요. 증시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하게 변동성 매도를 생각할 건데 16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 그걸 가장 많이 볼 것입니다. 변동성 선물로는 아마 18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가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유럽 국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내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이젠. 그 미국 증시 개장 전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이제 그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돼요. 근데 이거 원래는 신경 잘 안 쓰는 지표인데 페드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자꾸 발표하면서 이거 볼래 나 이거 볼래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서스가 야 이제 PC만 보면 그래도 이제 페드가 테이퍼링 할 건지 말 것인지 이것마저도 보면서 PC가 잘 나오면 야 이런데도 너 테이퍼링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유럽 채권 시장 엊그제였죠. 그것처럼 지표 발표 때 채권이 잠깐 눌렸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채도 이제 월말 랠리 모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미국채 대량의 숏포지션을 보유한 세력들이 오늘 PC 그 발표 때 채권이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커버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 오늘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